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5년 11월 24일 오전 10시 1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먼저 복귀 내용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어제 내용에서 뭐라고 복리가 말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반복하는 시간 먼저 갖고요. 그리고 첫 번째 비트코인 30분 차트, 두 번째 비트코인 4시간 차트, 세 번째 비트코인 주봉,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질문과 답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마친 걸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복리가 봤을 때 현재 바닥이 나온 이유, 거래량, 캔들 이평선 이 세 가지 예시를 드렸습니다. 세력들이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 거래량을 속일 수 없고, 캔들 모양을 속일 수 없고, 이평선을 속일 수가 없다. 차트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 세 가지는 절대적으로 세력들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래량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비트 4시간 차트로 거래량을 볼 건데 제가 왜 바닥이 나왔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대략 여기서 56K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56K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여기 이 창대 양봉 여기가 대략 62K라는 거래량이 터졌다. 그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여기 바닥 구간에서 56K와 26K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현재 거래량이 몇 K? 56K 플러스 62K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과거에 바닥이었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라고 한번 볼게요. 과거에 바닥이었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 이때 98K 가서 봤을 때 98K 구간 가서 봤을 때 여기가 대략 64K가 터졌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대략 몇 K? 64K가 터졌고, 또 여기 거래량이 대략 51K가 터졌습니다. 그죠? 51K가 터졌다. 얼추 비슷하죠? 메모장 가서 보면 여기서는 56K, 62K가 터졌고 전에는 64K, 51K가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이 확실하게 터졌다. 대략 98K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지금 현재 터졌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105K에서 123K 여기 갔을 때도 거래량을 보면은 이때는 거래량이 바닥 거래량이 전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 여기서는 너무 적게 나왔다.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여기 거래량이 대략 43K가 터졌네. 여기 43K가 터졌고,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대략 36K가 터졌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보다 지금 전에 있던 바닥에서 나왔던 거래량보다 현재 여기 80K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다 이거죠. 더 많이 터졌다. 그리고 여기 107K, 108K 여기 밑에서도 한번 볼게요. 107K, 108K 이 밑에서 거래량도 보면은 여기가 대략 40K가 터졌고 여기 거래량이 대략 40K,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대략 55K. 그죠? 지금이 훨씬 더 많이 터졌습니다. 107K 바닥이었을 때보다 현재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다. 그죠? 108K 거래량일 때도 한번 볼게요. 108K 거래량은 엄청나게 적었다. 여기가 대략 31K가 터졌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대략 여기 48K 거래량이 터졌네요. 그죠? 48K 거래량이 여기 바닥이 아니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세력들이 올릴 거였으면 이렇게 30K, 40K, 50K 또는 60K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찐 바닥이었을 때 50에서 60K 거래량은 터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시면 정확하게 이때 56K 거래량이 터졌고 이때가 56K 거래량이 터졌고, 그리고 여기가 대략 62K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저는 바이비트 선물을 매매하니까 바이비트 거래량 기준 50에서 60K 거래량이 터지면 바닥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빅데이터로 돌려봤을 때 바이비트 선물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50에서 60K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 거기가 바닥이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거기 구간이 바닥이었던 구간이 되게 확률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캔들을 좀 가서 보면, 캔들 가서 보면은 지금 명확하게 여기 고점 부분이죠. 여기 저점이죠. 이런 식으로 채널링이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하락 채널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어때요? 하락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재차 하락 채널 안으로 재차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하방으로 이탈했다가 안으로 진입을 하면, 진입을 한 순간부터 높은 확률로 여기 채널의 상단선, 하락 채널의 이 상단선까지는 붙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선까지는 최소 못해도 올라오지 않겠냐. 여기 구간이 대략 몇 K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는 103K 부근 됩니다. 103K 정도 된다. 오늘 부근으로는 103K 부근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 뭐라고 또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 주봉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부터 대략 15K에서부터 126K까지의 피보나치 비율을 재보면 0.382 구간이 어디예요? 0.382 구간이 여기입니다. 83,900이 0.382 구간이에요.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비율 0.382보다도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고, 여기 피보나치 382보다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고, 현재도 위에서 지금 주봉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매우 좋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캔들 모양 보시면 하락 채널 안으로 재차 진입을 했고, 플러스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주봉 차트 기준 어때요? 0.382 구간 위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도 저는 바닥이 나왔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하락 채널 안으로 재차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을 보더라도 피보나치 0.382 위에서 이렇게 캔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매물대가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때요? 바닥이 나왔을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현재 비트코인 30분 차트를 보면 어디서 바닥이 나오고 추세가 전환이 될 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구장창 떨어졌죠. 어디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초록색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다. 초록색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초록색 이평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하락했죠. 초록색 이평선 저항 맞고 또 하락했죠. 근데 어느 때부터, 바닥이 여기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초록색 이평선을 넘는 상승이 나오더니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분 차트로 봤을 때 초록색 이평선, 이 초록색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추세가 전환이 된다. 추세 전환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가서 보면은 이때 초록색 이평선을 이때 쭉 올라탔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초록색 이평선이 저항이 돼가지고 맞고 떨어지죠. 초록색 이평선 위로 약간 올라오는 척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쭉 보면은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크게 하락을 했다고 보면 초록색 이평선 맞고 결국에 떨어졌죠. 초록색 이평선 맞고 떨어졌죠. 초록색 이평선 맞고 떨어졌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초록색 이평선을 뚫고 지지해주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록색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 준다면, 명확하게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차트 초록색 이평선 위에 캔들이 안착을 하면 저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찐 상승 채널로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볼게요. 찐 상승 채널로 돌아섰다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이평선을 뚫고 이 위에서 놉니다.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어때요? 이 위에서 있던 기간이 훨씬 많아요. 여기 위에 있다가 약간 요 정도, 위에 있다가 약간 요 정도,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초록색 이평선 위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록색 이평선 위에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상승 채널이었다. 큰 상승이 나왔다. 이거죠. 이때도 여기 바닥에서 초록색 이평선 뚫으니까는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도 초록색 이평선을 결국에는 뚫으니까 크게 쌌죠? 그럼 지금도 봤을 때 30분 차트로 봤을 때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 초록색 이평선을 여기서 위에서 힘있게 뚫어주면서 상승을 시켜줘야 상방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 못해도 초록색 이평선을 이렇게 힘차게 뚫어줬을 때, 초록색 이평선을 이렇게 힘차게 뚫어줬을 때 비로소 여기서부터 크게 올라갔던 적이 있다. 추세가 전환이 되었던 그림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록색 이평선을 강하게 뚫으면서 큰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분 차트로 봤을 때 초록색 이평선 위에 캔들이 안착을 해주면서 상승을 해줘야 상승 추세로 추세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지금 이평선 끄고 그냥 작도로 보면 지금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왔어요.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왔을 때 추세가 상방에서 하방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상승 쐐기형 패턴이 나와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어떤 거?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오면 됩니다.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뭔데 복리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약간 심화 과정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심화 과정인데 리딩 다이아고날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봐야 돼요. 상승 쐐기형으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나온 특징이 이겁니다. 올라올 때 터미널 파동처럼 지저분하게 올라와요. 터미널 파동처럼 지저분하게 올라온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야? 터미널 파동이 뭐냐? 일반적인 파동으로 봤을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1파, 그리고 1, 2, 3, 4 여기가 4파죠. 원래 일반적인 상승 파동으로 올라간다면, 일반적인 임펄스로 상승 파동으로 올라간다면 1파와 4파가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 1파와 여기 4파가 겹치지가 않아요. 일반적이라면 겹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게 올라온다면 파동적으로 봤을 때 1파와 4파가 겹치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나온다면 이거는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올라온다 한들 어때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왜? 리딩 다이아고날 패턴이 출현했기 때문에. 제가 리딩 다이아고날 패턴을 어디서 봤냐?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서 봤어요. 설마 이거 리딩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맞았어요. 왜 맞았냐? 보면은 올라온 그림이 지저분하게 올라옵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계속 여기서부터 만약에 1, 2, 3, 4, 5로 쳐요. 그냥 일반 예시적으로 봤을 때. 그럼 보면 어때요? 1파와 4파가 겹칩니다. 그죠? 여기 겹쳐요. 원래 겹치면 안 되는데 파동적으로 봤을 때. 그럼 또 여기서 보면은 파동적으로 봤을 때 1, 2, 3, 4, 5로 볼 수 있죠? 보면 또 어때요? 여기 1파와 4파가 또 겹쳐요. 겹친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차트가 웬만해선 원래 일반적이라면 1, 2에 3, 4에 5로 1파와 여기 4파가 겹치면 안 돼요. 여기 겹치지가 않잖아요. 겹치지가 않는다. 근데 차트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차트가 좀 이상하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
터미널 파동처럼 1파와 4파가 겹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겹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봤을 때도 이상하다. 왜? 보시면 올라가는 파동이 뭔가 1, 2, 3, 4, 5로 올라간 것 같다. 그래서 1파와 4파가 겹치는 것 같다. 그죠? 여기서 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1, 2, 3, 4, 5로 이런 식으로 1파와 4파가 겹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겹쳐서 올라갔을 때 어때요?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온다. 쇠경으로 내려온다 한들 결국에 더 크게 올라갑니다. 더 크게. 엄청나게 크게. 미친듯이 올라가요. 미친듯이.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오면. 근데 지금도 봤을 때 이게 뭔가 다이아고널 패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냐? 지저분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1, 2에 3, 4에 5로 올라갔다 한들 보면 어때요? 1파와 4파가 또 겹쳐요. 이상하다니까요. 원래 일반적인 차트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겹치면 안 된다. 1파와 4파가 겹치면 안 되는데 지금 올라오는 형태를 보면은 뭔가 차트가 이렇게 지금 지저분하게 올라오죠. 1파와 4파가 겹치도록 올라옵니다. 겹치도록. 그래서 이럴 때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승 패턴이 나온다 한들 얘가 하방으로 이탈하고 그리고 더 크게 올라갑니다. 미친듯이 올라가요. 미친듯이 더 크게 엄청나게 미친듯이 크게 올라간다. 그 예시를 제가 테더 도미너스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테더 도미너스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쇠경으로 올라오는 그림이 보이는데 올라오는 걸 보면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1, 2에 3, 4, 5파 어때요? 1파와 4파가 겹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임펄스 파동으로 그냥 보통 평균 상승파동 그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1파와 4파가 겹치는 형식으로 올라온다면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출현할 수 있다. 하방으로 상승 쇠경에서 하방으로 이탈한다 한들 결국에는 더 크게 올라갑니다. 더 크게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쇠경 패턴이 나왔고 이게 이 쇠경 패턴이 엔딩 다이아고널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닌 재차 하방으로 이탈하는 척 페이크 주고 더 크게 올라가는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출현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방으로 이탈해도 어때요? 비트코인은 더 크게 미친듯이 올라갈 거다.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이 맞다면 비트코인은 미친듯이 상승할 것. 엄청나게 대략 10K 또는 20K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K 또는 20K 이상 크게 올라가는 상승이 저는 눈앞에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이평선은 아까 설명드렸죠. 초록색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야 그래야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래량 바이비트 기준으로 50에서 60K 거래량 터지면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캔들 같은 경우는 하락 채널 이탈 후 하방으로 이탈 후 재차 채널 안으로 진입을 했다. 그래서 크게 상승이 나올 거다. 크게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비트코인 주봉도 0.382 구간 위로 올라왔다. 비트코인 주봉도 0.382 구간 위로 현재 주봉 캔들 봤을 때 이 382 구간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위에서 안착을 해줬다.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테더 도미너스로 봤을 때 현재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는 게 뭐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게 여기서부터 올려줬죠. 여기서부터 또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또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왔죠. 또 똑같은 자리에서 반등 나왔고 여기서부터 또 반등이 크게 나왔고요. 또 여기서부터 반등이 또 나왔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테더 도미너스 하방 이탈하는 척하고 테더 도미너스를 여기서 하방을 이탈하는 척하고 어떤 식으로 올라갔습니까?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봐야 될 게 뭐냐? 얘가 재차
초록색 이평선 위로 또 올라오느냐, 아니면 이제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가 초록색 이평선 맞고 초록색 어때요? 지지라인 맞고 크게 떨어지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테더 도미넌스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A, B, C로 크게 떨어지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은 큰 상승이 나오겠죠. 왜?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은 반대로 흘러가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은 테더 도미넌스는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테더 도미넌스는 상승한다. 그래서 여기 구간을 강력한 저항으로 작동해가지고 재차 캔들이 하방으로 떨어지는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시청자 질문, 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440님이 대폭락 관점은 변함없는 거예요. 더 큰 상승장 올 것 같은데, 매년 4년 주기로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지표랑 그리고 ETF 유동성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매크로 지표 봅니다. 저도 매크로를 안 보진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비트코인 투자를 잘할 수 있겠죠. 그죠? 어디 전쟁이 났고, 그 다음에 미국과 뭐 중국, 일본, 한국, 그죠? 경제가 어떤지, 유럽은 경제 어떤지, 환율은 어떤지, 채권 금리는 어떤지, 그죠? 이런 거 다 봅니다. 저도 매크로적인 부분을 다 보는데, 복리 스타일은 뭐예요? 복리 스타일 제일 중요한 건 차트다. 저는 여러분들 매크로 이런 지표보다 유동성이 얼마나 풀리고 이런 것보다 저는 차트로 매매를 합니다. 차트로 밥 벌어서 지금 살고 있다. 돈 벌고 있다. 차트로 돈 벌어서 살고 있다. 돈 벌고 있다. 차트로 저는 매매를 하고 있고 차트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우선 기준이 뭐예요? 차트예요. 여러분들, 저는 최우선으로 이제 봐야 될 기준이 차트라고요. 여러가지 매크로적인 변수가 있겠죠. 그 변수, 매크로적 변수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건 뭐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간 참전, 미국 나라, 심지어 미국 나라별로 비트코인 제도권으로 수용,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 사이클, 유동성 공급, 그죠?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뭐 은행에 대한 지급, 준비금, 이것도 한도 제한 해제, 한마디로 은행에 대한 제재를 조금 느슨하게 수용해준다 이거죠. 여러가지 매크로적 변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심지어 12월에 QT 종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긴축을 종료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효과를 냅니까? 양적 완화 효과가 나오겠죠. 당연히 돈을 푸는 효과, 양적 완화 효과가 나온다고요. 양적 긴축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저도 매크로적인 여러가지 시각을 당연히 봐요. 전문가 유튜버 맨날 유튜브 보면서 여러가지 코인 유튜버도 보고요, 매크로적인 유튜버도 보고, 심지어 금융권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 인사이트도 듣고 있습니다. 찾아서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복리가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는 거는 여러분들, 저는 차트예요. 차트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다양한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시즌 종료가 맞아요. 시즌 종료가 맞다. 근데 매크로적인 변수로 봤을 때는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아닐 수 있다.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시즌 종료가 맞다고요. 명확하게 맞아요. 이 기술적인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시즌 종료가 맞다는 여러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RSI 보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달봉으로 보더라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걸렸고,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보더라도 결국에는 상방으로 찍고 올라왔고, 저항 구간 상방으로 찍고 올라왔고,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주봉 60일선을 하방으로 이탈해서 심지어 밑에도 종가 마감을 해줬고, 그래서 차트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시즌 종료 그런 시그널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보더라도 찾을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됩니다. 두 개에서 세 가지가 된다. 그죠?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야? 매크로적인 변수잖아요. 항상 뭐 비트코인 시즌 종료 이전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로 봤을 때는 아직 시즌 종료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뭐야? 차트다. 세력들이 올리고자 마음 먹으면 올릴 수 있는 거고, 내리고자 마음 먹으면 내릴 수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들어오는 정보로 보면 이미 차트는 움직이고, 이미 차트에 선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왜 떨어졌는지, 하락했던 이유가 뭔지, 그 이후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지, 차트로 이미 선반영이 돼가지고, 이미 어때요? 가격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차트가 움직인 다음에 가격이 오르고 나서, 또는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올랐던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하락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차트는 거짓말 하지 않고, 차트는 먼저 미리 선 반영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리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시즌 종료로 지금 깔고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현물을 다 팔았습니다. 현물 같은 거 크게 물린 거 크게 손실 보고 팔았어요. 근데 불장이 남아있다. 매크로적인 변수로 봤을 때 아직까지 126K 넘어서 진짜 찐 불장 올 수 있다, 알트코인 불장 올 수 있다, 이러면 저는 현물 안 팔았겠죠.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시즌 종료가 맞기 때문에 현물 다 정리했고요. 저는 그 현물 어때요? 손실 본 거 일단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비트코인 선물로 올라가면 롱치고, 내려가면은 하락한다면 쇼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선물 매매로 현재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복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차트다. 기술적인 분석이다. 매크로적인 변수가 아니고, 차트로 저는 어때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시즌 종료를 기본 베이스로 매매를 한다. 하지만 매크로 변수 때문에, 매크로 변수 때문에 26년도에 재차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 깨졌다 라고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때요? 비트코인 126K 넘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받아들일 거냐면,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오면, 그것도 2026년도에 내년에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 비트코인 4년 주기가 저는 깨졌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받아들일 거고 인정을 할 거고, 만약에 2026년도에 1년 후에, 그러니까 1년 내로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4년 주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다. 왜? 선물 매매는 올라가면 롱 치면 되는 거고, 선물 매매는 내려가면 쇼 치면 된다. 전혀 비트코인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돈 벌 수 있는 어때요? 경우의 수는 많다니까요. 그래서 선물 매매가,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비트코인으로 아니면 코인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면 저는 선물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코인을 그냥 어때요? 투자의 목적으로 한다면, 저는 거의 코인이 전업이거든요. 코인을 거의 전업식으로 차트를 매일 보면서 해요.
그래서 코인이 거의 전업식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삼성전자를 그냥 뭐 1년, 2년, 뭐 3년 물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현물 하시는 게 맞아요. 현물 하시는 게 맞고, 선물 매매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물 매매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최소 못해도 12시간, 하루에 12시간 이상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있으면, 호언 장담을 할 수 있다면 선물 매매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차트를 하루에 12시간도 보지 않으면서 선물 매매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건 절대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만이고 자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비트코인 차트를 12시간 넘게 봅니다. 저는 잠자는 시간 빼고 차트 봐요. 뻥 아닙니다. 밥 먹을 때도, 어디 대중교통 이동할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샤워할 때도 핸드폰 항상 들고 가고요. 차트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씻어요. 저는 애들이랑 놀 때도 말하면서, 이번 여행을 갔을 때도 말하면서, 애들이 담배 피러 나가잖아요. 아니면 같이 담배 피러 나갔을 때 저는 차트 봐요. 차트. 밖에 애들 뭐 담배 피고 얘기할 때도 저는 핸드폰으로 차트 봤다니까요. 저 그 정도로 진짜 차트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봐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로 시간 투자를 못하고 할애를 못한다면, 선물 투자는 절대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줄 요약을 하면, 비트코인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저는 상관없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저는 항상 열려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물만 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지금 시즌 종료가 맞다면 현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매크로적인 변수로 당연히 시즌 종료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거에 동의하지만, 복리는 어때요?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즌 종료 시나리오를 밀고 나갈 겁니다. 밀고 나가고, 그리고 2026년도 1년 내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하는 거고, 비트코인 4년 주기도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맞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리 같은 경우는 시즌 종료 시나리오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매매를 할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복리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다.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롱치고 내려오면 숏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심플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저는 여기 코인 시장에서 진짜 딱 2명만 뽑으라면, 진짜 탑 클래스 2명만 뽑으라면 이 두 사람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튜버 앞자리가 100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튜버 앞자리가 몇 자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있는데, 당연히 저는 이 두 분에 비해서 진짜 거의 새끼 발가락 떼도 안 돼요. 발톱의 그 떼조차도 안 된다. 그 정도로 저는 이분들이 되게 잘한다고 보고 있어요. 경지가 되게 뛰어난 경지고, 이분들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시나리오 관점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보면, 한 명 100자로 시작하시는 분, 이분을 보면은 비트코인 시즌 종료가 맞다라고, 비트코인은 30K 정도 내려갈까, 비트코인은 최종적으로 한 30K까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 분은 몇 자로 시작하는 분은 비트코인이 70K에서 이제 찐상승으로 간다, 126K를 넘어서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매크로적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맞아요. 몇 자로 시작하는 분이 맞습니다. 매크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땐 이분이 맞고요. 그냥 단순하게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이분이 또 맞아요. 100대로 시작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그 시나리오를 항상 열어두고 매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 두 분의 시나리오를 항상 참고하면서, 이 두 분의 인사이트, 관점,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 저도 참고하면서 현재 매매를 하고 있다. 둘 중에 누가 맞을지는 봐야겠죠. 만약에 지금 2026년도에 결국에는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시즌 종료로 가면, 대폭락이 나오면 이 100자가 맞겠고,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대략 70K에서 찐상승이 나오면, 진짜로 미친듯한 상승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126K를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
이 매자 이분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하는 두 명의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명의 천재의 그 인사이트 그리고 생각과 관점 시나리오를 저도 보고 참고하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개미다. 그리고 실력적으로도 코리니에다. 되게 미천하다. 하지만 항상 차트를 12시간 이상 보면서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움직여 왔는지, 바닥에서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또는 최고점 고점에서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지금 터득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인사이트를 좀 보면 빌려서 말씀드리면, 백자 이분은 비트코인 시즌 종료 30K 간다고 보고 있고요. 매자 이분은 비트코인이 한 70K까지 하락했다가 찐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즌 종료라면 비트코인이 30K까지 하락한다. 아니다. 비트코인이 30K까지는 하락하지는 않고 70K까지 좀 많이 빠졌다가 아마 진짜 126K를 넘는 찐 상승이 나올 거다. 이 두 가지 인사이트, 관점 좀 공유해 드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리는 오로지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시즌 종료 시나리오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지금 올 매도 쳤다. 손실을 보면서 현물을 다 매도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5년도 11월 24일 오전 10시 38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